안녕하세요, 여러분. 중국이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의 연설에 대해 10월 14일 타이완을 포위하는 형태의 군사훈련을 단행했습니다. 바로 연합 리지엔이라고 불리는 군사훈련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东部战区圆满完成联合利坚2024 B演习. 동부정부가 연합 리젠 2024 B 훈련을 무사히 마쳤다라는 뜻입니다. 단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东部战区, 동부전구이고요. 지도의 오른쪽 파란색 부분입니다. 인민의 방구는 2024년 4월 육군, 해공, 공군, 로켓군의 4대 군종, 정보지원부대, 군사우주부대, 사이버부대, 연합군수부대 등 4대 병종,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등 5대 정구로 군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타이완과 관련된 훈련은 동부정부에서 관할을 합니다. 유엔만, 완벽하다, 훌륭하다 라는 뜻이고요. 완청, 완성하다, 끝내다입니다. 완청은 임무를 완료한 것에 중점을 둔 표현이므로 무사히 마쳤다로 번역했습니다. 联合利剑2024 B. 이것은 일종의 작전명으로 타이완을 삥 둘러 포위하는 형태의 군사훈련을 말합니다. 연합은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등 전체 병력이 모두 동원되는 것으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임을 뜻하며 리제는 날카로운 칼이라는 뜻으로 군사적 위협과 압박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演习, 연습이나 훈련을 말하는데요. 주로 군사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며 대규모 군사훈련이나 연습을 의미합니다. 왼쪽에 지도를 보시면 1차 포위 훈련은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했을 때 시행했습니다. 이때는 별도의 명칭이 없이 그냥 타이완 포위 군사훈련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16대 타이완 총통인 라이칭더 취임 이후부터는 연합 리젠이라는 명칭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2차는 초록색이고요. 2024년 5월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 취임 연설을 문제로 삼아 연합 리젠 2024 A 훈련을 5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진행했습니다. 3차는 빨간색인데요. 2024년 10월 5일 타이베이돔에서 열린 중화민국 113주년 기념 리셉션 연설을 문제 삼아 연합 리젠 2024 B 훈련을 10월 14일 오전 5시부터 13시간 동안 진행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중국 대륙과 가까운 타이완 북쪽과 남서쪽에서 주로 군사훈련이 이루어졌다면 2022년부터는 타이완의 최후방인 동쪽까지 확대되었고 라이칭더 총통 취임 이후에는 연합 리젠이라는 구체적인 이름까지 붙여진 상태입니다. 호주의 전략정책연구소에서는 타이완을 포위하는 형태의 이러한 훈련에 대해 중국은 예고 없이 실제 군사작전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는 대만 침공 상황을 가정한 리허설에 가깝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훈련은 라이칭더 총통 연설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기에 시행한 것일까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전문을 다 가져왔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화민국 113주년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타이베이시 여러 행사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대규모 행사가 열렸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화민국이 주권적이고 독립적인 국가이며 자유와 민주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비교해 봤을 때 중화민국이 더 오랜 역사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고 말하기에 세 번째는 전체를 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의 이웃인 중화인민공화국이 10월 1일에 75번째 생일을 맞이했고 며칠 후 10월 10일이죠. 중화민국이 113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따라서 나이로만 봤을 때 중화인민공화국은 절대 중화민국 국민의 조국이 될 수 없고 반대로 중화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75세 이상 국민들의 조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화민국이 타이완 본토, 펑우섬, 진먼섬, 마조섬에 발을 디디고 뿌리를 내린 지 이미 75년이 지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한다면 특별히 축하의 단어를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여기서 조국이라는 두 글자를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타이완 연예인 17명이 자신들의 위챗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5주년 축하 메시지를 올린 것을 말합니다. 最近我们的邻居中华人民共和国10月1号刚过完75岁生日，再过几天中华民国就要过113岁生日。因此就年纪来说，中华人民共和国是绝对不可能成为中华民国人民的祖国，反倒是中华民国可能是中华人民共和国75岁以上的民众的祖国。不过，中华民国在台澎金马落地生根已经75年，我们是不必再去谈论这一层关系了。但是，如果有人要祝贺中华人民共和国生日快乐，特别祝贺词要精准。 切勿用祖国两字，大家说对不对？ 다시 연설문으로 돌아와서 네 번째는 태풍 피해에 애쓴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동시에 내년도 치수 예산을 증액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10일 30분 본 연설로 쐐기를 박았는데요. 다소 긴 연설 가운데 국가 안보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타이완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라이칭더는 취임 연설에서 말했듯이 비굴하지도 오만하지도 않은 가운데 지금의 상황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만으로도 세상은 충분히 복잡합니다.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이자 시진핑이 네 번째 연임을 결정하는 2027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예고편만으로도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제로데이 어택이 현실로 재현되지 않기를, 중국과 타이완의 긴장관계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欢迎大家点赞、订阅